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의 염동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염동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지만 승정원 사령의 수행원으로 일했지요. 하루는 염동이가 사령의 심부름으로 남산골에 사는 벼슬아치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편지였는지는 모르나 염동이는 남산골 벼슬아치가 고맙다고 따라준 술에 얼근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 염동이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조선 팔도를 다 둘러보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형님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염동이는 대뜸 나타나 아는 체 하는 사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여참이 며칠 안 남았는데 술과 고기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굽어살피셔서 동생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학주와 개고기를 풍성하게 마련해서 제가 동료들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보답으로 천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7월 보름이었는데 밤은 이미 깊어 삼경쯤 되었고 계속 내리던 비도 멎어 밝은 달이 구름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염동이가 취한 눈으로 바라보니 그 사람은 패랭이를 쓰고 호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는 전대를 두르고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었습니다. 키가 8척이나 되고 걸음걸이는 기우뚱기우뚱했지만 말이 공손하였지요. 모습이 참 괴상하여 사람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았고 귀신 같으면서도 달리 보면 귀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통행이 금지된 한밤중에 마음대로 오고 가니 혹 도깨비가 아닐까. 염동이는 이런 생각이 들자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하였죠. 사람은 양이고 귀신은 음이니 근본이 서로 다르지. 그러니 저것이 나에게 화를 끼칠 수는 없을 거야. 또 옛날부터 저런 도깨비 무리와 잘 사귀어서 돈을 번 사람도 많다더군. 염동이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오? 허참은 며칠 하오? 사람들은 저를 김첨지라 부릅니다. 허참은 내일 모레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형님과 저는 전생의 인연이 있어 그걸 믿고 제가 이렇게 형님을 번거롭게 하네요. 술과 고기는 얼마나 가져다 주면 모자라지 않겠소? 술 10말과 개 5마리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형님, 염치 없지만 이것저것 두루 생각하셔서 틀림없이 해주십시오. 김첨지라는 사내가 염동이에게 거듭 부탁하자 염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약속하였지요. 그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오. 당신이나 약속을 어기지 마시오. 도깨비는 기뻐서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만 한 가지 더 특별히 부탁할 수 있을지요? 살쾡이 고기면 더욱 좋겠는데 혹시 그것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남을 위해 마련하는데 그걸 구하는 게 뭐가 어렵겠소. 다만 내일 모레는 너무 촉박하니 닷새쯤 시간을 주면 아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소? 예, 그 정도는 제가 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대문 밖 청계천에 있는 영도다리 위에서 모일 것이니 형님은 밤이 이슥해지면 혼자 거기로 와주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염동이는 집안 사람들에게 사촌의 부탁을 받았다는 핑계를 대고 술과 고기를 마련했습니다. 살쾡이 30마리도 구하여 약과 소금을 넣고 잘 삶았지요. 아니 그 살쾡이 고기는 누가 먹는다고 이리 많이 준비하였어요. 집안에 먼 친척벌 되는 동생이 자기도 손님 대접한다고 특별히 부탁한 것이라 어쩔 수 없었소. 염동이의 부인은 살쾡이 고기를 보고 몸서리쳤습니다. 대체 어느 친척이 저리 흉측한 고기를 먹는지 몰랐지만 서둘러 삶아서 보내야만 속이 편할 것 같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닷새째가 되자 염동이는 그것들을 동대문 박청계천 가로 옮겨놓고 김첨지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물오리들이 숲속에 깃들이고 풀숲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얼굴을 내밀었다가는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물이 고요한 삼경인데 반딧불이들만이 숲속을 넘나들며 사람의 수심을 자아냈지요. 한참을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염동이는 지루한지 연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니 답답한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날 술에 취해 헛것을 보고 약속을 했나? 그게 도깨비였다면 사람과 한 약속은 꼭 지킬 텐데 참 이상도 하지. 그때 반신반의하면서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에서 들불이 수십 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도 다리 아래에도 들불이 수십 개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들불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고 반딧불인지 반짝이는 불빛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염동이에게 점점 가까워졌지요. 염동이는 한쪽에 몸을 숨기고 조심히 그 모습을 살폈습니다. 기괴한 형체의 도깨비들이 수십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하나나 있고 털은 붉고 몸뚱이는 새파랬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야차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야차가 좌우를 둘러보고 물었습니다. 적각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한 도깨비가 달려오는데 자세히 보니 닷새 전에 만난 김첨지였습니다. 야차가 적각을 보자 물었지요. 너의 허참은 어떻게 하려느냐? 곧 음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염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각이 자그마한 소리로 염동이를 불렀습니다. 형님, 어디 계십니까? 그 소리에 몸을 숨기고 있던 염동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적각이 염동이를 보자 아주 반가워하며 도깨비들 앞으로 데리고 가 소개시켜 주었죠. 그러자 염동이를 본 도깨비들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꺼리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니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될 만하네. 그 말에 염동이가 술과 안주를 내놓자 도깨비들은 특히 살쾡이 고기를 보고 환장을 하고 덤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안주로세. 새 주인 덕에 모처럼 살쾡이 고기를 다 맛보네. 도깨비들은 실컷 먹고 취한 뒤 염동이에게 말했죠. 우리는 주인을 위해 온갖 보물을 구할 수 있지요. 그동안 우리에게 주인이 없어 배가 고파 견디기 힘들었소이다. 당신은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이니 과연 우리 주인이 될 만하오. 부디 당신의 집 구석진 곳에서 달마다 한 번씩만 우리가 마음껏 먹도록 해주시구려. 그러면 당신에게도 큰 재물이 생길 것이오. 염동이는 도깨비의 손을 마주 잡고 대답했습니다.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마음은 간절하나 감히 청하지 못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럼 내일 밤 당신 집에서 다시 만납시다. 단, 우리가 만나는 것은 비밀로 해주시오. 괜히 사람들에게 알려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첫 딸기 울자 도깨비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사라졌습니다. 염동이도 집으로 돌아와 다시 술과 안주를 준비했죠. 그날 밤 삼경이 되어 주위가 고요해지니 도깨비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저마다 가져온 물건들을 마당에 쌓아놓으니 값으로 따지면 천금도 넘을 것 같았습니다. 물건들이 비록 변변찮지만 그냥 정을 표시하는 것이니 받아주시오. 이것을 두루 사용하더라도 별 탈은 없을 것이오. 그때부터 도깨비들은 빠뜨리지 않고 매달 같은 날에 찾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염동이는 재산이 수만금에 이르는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도깨비들 끼니 챙기기가 실증이 났습니다. 매달 집안 식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살쾡이 고기를 삶아대는 것도 일이지만 이제는 재산도 가질 만큼 가졌기도 하였죠. 염동이는 도깨비들과 이별할 궁리를 하였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염동이는 적각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비록 사는 곳은 달라도 서로에 대한 정은 지극해졌소. 여러 해 만나는 동안 당신이 수만금 재산을 가져다 줘. 내가 영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산처럼 높은 덕과 바다처럼 깊은 은혜는 내 머리털을 다 뽑는다 해도 갚기가 어려울 것이요. 그런데 옛사람들이 호사다마라고 말씀하셨소. 좋은 일에는 항상 불행한 일이 뒤따른다는 뜻이요. 또 갑자기 많은 재산을 얻는 일도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들었소. 또 꼬리가 길면 밟히는 것 아니겠소? 당신 덕에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사람인 내가 언제까지나 도깨비들과 어울릴 수만은 없을 것이요. 그렇다고 당신과 영원히 헤어질 수도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소? 그동안 염동이와 정이 많이 든 적각은 염동이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형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십시오. 다음 달 우리가 모이는 날에는 술과 안주를 더 많이 준비하여 대접하십시오. 다들 취하면 커다란 전복과 두더지를 삶아 전을 부쳐 내놓으십시오. 그걸 입에 갖다 대기만 해도 모두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사라지겠지요. 저는 이 사실을 누설했기 때문에 큰 재앙을 받을지 모릅니다. 형님이 아니라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제가 누구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남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 달이 되어 염동이는 젓가기 시킨 대로 전복과 두더지를 잔뜩 삶아 전을 부쳐 도깨비들의 술안주로 내놓았습니다. 도깨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마다 술 안주로 맛보았지요. 과연 도깨비들이 모두 전복과 두더지를 먹고 나서는 구슬프게 탄식하였습니다. 옛말에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다 하였는데 도대체 우리를 죽이는 비법을 가르쳐 준 놈이 누구냐? 나를 무는 것은 내 살갗에서 생겨난다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구나. 이제야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 이어 옆에 있는 술을 다 들이켜고 차례로 죽어갔지요. 이윽고 빗자루와 뼈다귀들만이 자리에 널렸습니다. 그리고 염동이는 그것들을 모두 모아 다 태워버렸죠. 얼마 뒤 젓가기 염동이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으로 이 세상에서 형님과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이제 작별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형님 덕에 고마웠습니다. 젓각은 이 말을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뒤로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 주변 사람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주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인생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실망 또한 인생의 한 장면으로 여기고 힘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